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제3차 시국선언서 8.15 헌법 수호 국민주권 회복 신문명 합류 선언을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건국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와 자유, 진실, 정의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정의를 바란 전국 교수 모임의 6,200명 회원은 우국 충정에 비장한 심경으로 제3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미 2019년 9월 19일 제1차 시국선언에서 비리 범죄 혐의자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 반대 선언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었고 2020년 1월 15일 제2차 시국선언에서 경제, 외교, 안보 파탄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확인하였으며 이어 3.1운동 100일주년을 기한 자유대한민국 제2독립선언을 통해서 자유수호 시민운동을 진작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정교모는 국가위기와 체제 파괴의 암울한 상황에 처하여 다시 문재인 정권이 행한 반주권, 반헌법, 반문명의 폭정을 고발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회복과 헌법 수호, 신문명 합류의 시대적 대의와 그에 대한 우리의 신성하고도 절실한 책무를 자각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의 모든 국민과 우방 앞에 선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자유, 더 고른 평등, 더 높은 번영의 유토피아 대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 독재와 무능, 부패의 나라인 비정상 반문명의 문 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히면서 주권자 민주주의와 생성적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는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며 그 권력을 자기 세력 기반 확대로 쓰겠다는 이른바 총통제, 수령제로의 이행을 선포한 것이다. 생성적 권력이 통치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자원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초국가주의 전체주의의 수사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3.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으로 결정되었고 헌법 수호의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적 권력이라는 초헌법적 관념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입헌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지난 3년 3개월간 문재인은 그 관념대로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 행정부를 청와대 참모진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상권 분립의 법치를 무시하는 유사 전체주의 폭정을 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는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은 철저히 위린되어 왔다. 4. 이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문재인의 유사 전체주의 이념 독재 아래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당과 행정부 등 집권 세력이 사법, 언론, 노동, 교육, 문화, 지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진보 세력 진지와 함께 반자유, 반법치의 기득권 카르텔을 맺어 약탈적 진영 정치를 구축하였고 음모와 선동으로 대중을 폭민화시켜 범죄적 이익을 독점하고 부패를 자행하는 방패막이를 삼았다. 우리는 그들이 천박한 부패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정과 법치가 실질적으로 종식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약탈적 진영 정치는 이념 편향의 쇠뇌 교육과 분열적 사회정책의 남발로 이어졌다. 전교조는 이념 편향 교육으로 청소년 세대의 역사 및 사회의식을 왜곡해오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표밭 가꾸기 현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한편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문재인과 586 세력은 지지층을 동원하여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공급 확대 정책은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보건 재정 상황의 파탄과 첨단 의료 시대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자초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이념적 패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래 세대의 권익을 편취하고 사회 경제 체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위선적이며 전체주의적 부패 특권층으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불법적으로 감행한 공수처법의 통과, 사법부와 검찰의 신효화, 국회의 통법부하에 의해 상권 분립에 입각한 이펀주의와 다원적 민주주의가 빈사의 상태에 빠졌음을 통탄한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에서의 협치의 말살, 절차의 무시 등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켜 주권자인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차별금지법, 역사 왜곡금지법 등 반민주적 법률안을 남발 강행을 예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법 등 국가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파와 586 NL 주사파의 연합정권이 국내적으로 반자유 대한민국 종중 정책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북한 세습 전체주의 및 중국 디지털 전체주의 반동과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북한, 한국의 전체주의 삼각체제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을 고발한다. 최근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체주의 도발을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규정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친전체주의 정책은 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밖으로는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허물려는 역사적 범죄임을 경고한다. 호혜적 주권, 보편적 인권, 자유시장을 재정비한 21세기 신문명 국가들은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의 패권적 도발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 또한 결코 반동적인 친전체주의 행로로서 반문명적 야만 암흑의 노예사회로 전락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문명세계의 일원으로 문명의 최전선을 지켜내고 자유의 파도가 되어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붕괴시켜 동아시아 자유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경모 회원 일동은 자유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모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 반주권, 반문명적 폭정을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범죄로 규정하며 자유민주 헌정의 수호와 국민 및 국가 주권의 회복 그리고 신문명의 합류와 번영의 지속을 위해 변함없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선봉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하나, 문재인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의 대동단결에 앞장서고 자유, 진실, 정의의 투쟁을 선도할 것이다. 분열과 무기력에 가라앉은 야당을 질책하고 독려하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을 회복하는 데 협력할 것이며 다양한 자유 시민 운동에 동참하고 후원하여 위선적 좌파 진지를 격파할 것을 견인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 책임 있는 기성 지식인 집단으로서 위선 계급이 교묘하게 부러뜨린 학생, 청년 등 다음 세대의 사다리를 다시 세우며 이들이 세대 융화와
국가 및 세계 발전에 기여할 내일의 창조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켜줌으로써 우리의 보람을 미래 세대와 함께 찾을 것이다. 하나, 4.15 총선의 불법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대규모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의혹 해소 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대법원은 선택적인 증거 보전 인용과 재검표의 무한 지연 등으로 헌법기관으로서 고귀한 권위를 저버린 채 스스로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두 기관은 그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이미 드러난 불법 사실은 물론 선거 부정 행위의 전모를 자유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와 직무유기자들을 법치주의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주권과 공명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민주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하나, 문재인 정권의 헌법 파괴와 입법 독재, 사회체제의 변혁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소추기록원을 설치하여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선거법 등 명백한 헌법 파괴적 법령을 비롯하여 거무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쏟아놓을 각종 제도의 발안자들과 그 집행자들에 대하여 위헌적 죄상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찾고 기록하여 장차 역사는 물론 현실의 법정 심판대에 세울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책임에는 헌법상의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천명한다. 그 죄가와 책임이 엄중한 것은 정교모 내에 설치될 국민위헌 심판원을 통해 위헌성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공론을 진작하여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의로운 공직자들, 영혼이 살아있는 관료들과 함께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요청한다. 모든 공직 업무는 투명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소수의 유사전체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의 이권 통로로서 공직이 쓰여서는 안 된다. 위헌적 불법적인 모든 지시는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지시에는 따르지 말라. 모든 지시는 기록하고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어 후일 국민들에 의한 소추에 대비하라.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공직자는 이 처절한 암흑의 시기에서 취했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정교모는 국민과 함께 그날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2020년 8월 15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일동.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원래 11시에 저 바로 옆에서 기독청년회 창립 그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기자회견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정교모에서 앞으로 6분의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가능한 한 3분 정도에 끝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유발언 하실 분은 정교모 공동대표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민현식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민현식입니다.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 거짓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총리의 모든 정치인들, 장관,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헌법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모든 발언하는 것마다 숨 쉬는 것 빼고는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유사 전체주의에
독재 정권의 지금 그런 모습 아래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인용해가지고 다시는 이 백성들이 노예가 되지 말라,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위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가치를 일깨웠던 이승만 대통령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파탄들이 벌어지고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 파괴, 교육 파탄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그런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올해 2020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이 교과서를, 사역과의 교과서를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렸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은 자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자유를 빠뜨리면은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각종 독재의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교 일까지 교과서들을 보면은 자유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제가 교과서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국가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키워야 되는 교육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길러도 키워도 부족할 판인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공산당들의 폭동 속에서 자유의 그 깨달음도 제대로 갖지 못할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의 가치를 유일하게 고독하게 외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라와 건국을 했던 그 고민을 해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승만 검색을 하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위인전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소들은 그럭저럭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서 연구를 하는 그 교수들은 그 날짜로 역사학계에서 지워집니다. 논문을 써도 인정되지 않고 퇴출당하는 그런 무서운 학문 독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인전이라면 단 하나도 없는 이 독재 시대에 우리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 거짓말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진실과 진리의 교육과 정치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서 특히 이 우리의 어린 세대 청소년들이 사회주의의 전사로 키워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홍위병, 공산사회주의의 홍위병으로 길러주고 있습니다. 국가 의존적이고 뭐 국가에서 해주겠지, 또 정권에서 뭐 해주겠지, 적당하게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되겠지, 이런 그 사회주의 무서운 그 독재 의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외교 그 모든 파탄보다도 가장 지금 시급하게 진단할 것은 교육 파괴, 교육 파탄입니다. 전국의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수호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독재의 위험 속에 있는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모 당에서 정의당에서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선적인 위장된 가짜 차별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인데 이것에 따른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친동서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통적인 거다,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차별금지법은 특히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무한한 동성애 독재를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되고, 국가인권위원회부터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님, 저희 정교모의 공동대표십니다.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규모 교수 모임은 조국 사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강의실과 연구실을 나가가지고 나설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또 자유민주 체제를 해체하는 데까지 오는 것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었는데 공수처법을 같이 통과될 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설마 이게 중국의 공안법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건 맞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로 부정선거도 중국이 개입을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법들이 공산사회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찍어주었던 사람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해체하라고 찍어준 건 아니죠.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권력을 그분한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티벳, 홍콩과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영영 조선시대와 같이 중국의 속국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국인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발 마사지를 하고 우리 국토가 중국 공산당한테 유린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고 연구실로 돌아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싸워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경호 공동대표이신 KC대학교 박은숙 교수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숙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고 서민들은 얼마나 울고 있는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차 3법 후 폭풍으로 매물이 실종되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8월 4일 통과된 부동산 3법, 이른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런 세 가지 법들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통과 후에 문재인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집값만 더 올린 결과로 서민들은 집 사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은 내 집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수를 줄이거나 도심에서 외곽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그 서러운 이사를 또다시 해야 하는 아픈 현실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은 부동산 우울증을 넘어서 부동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고 아우성거립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이 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중저가 아파트가 훨씬 더 높은 폭으로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를 보면 과연 이러한 법들이 진정 서민들을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가를 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전세 가격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6차 전용 18평 경우를 보면 전세 가격이 7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동산 3법이 발효되기 전보다 1억 원이나 더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전세값이 뛰고 있는가를 볼 때 임대차 3법 이후에 임대인들은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출구 전략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규제의 역설로 오히려 임대인을 쪼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서민을 짓밟고 집값 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지는 상황으로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들과 합의되지 않는 세금 폭탄은 폭정입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재산세를 올리는 건 역시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는 국정 운영으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80% 국민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비토승이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식 법률 개정 그리고 국민 다수 의석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통법부인 국회가 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 신은석 교수님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 서강대학교 화학과 신은섭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서강대학교 95년도에 부임한 이후에 학생들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 데이터들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업무였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신뢰되지 않을 때는 실험을 다시 시킵니다. 선관위 데이터를 제가 관찰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오차들, 가치 오차들이 있었고 다음에 그 오차들은 실험에선 오차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조작입니다. 그 결과들 제가 4월 말부터 여러 가지로 보도한 적이 있고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어떤 실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다시 관찰을 해야지 제대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 데이터뿐 아니라 투개표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된 이번 21대 총선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국회 개원 그 자체도 또한 무효입니다. 또한 거기서 현재 이미 다루고 있는 앞으로 다룰 법안 그 모두 다 무효입니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투표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부정선거 조작선거인데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뿐 아니라 동단위별까지 일률적으로 조작되었고 비례대표 선거구 선거자 숫자까지 다 조작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최대의 사기극 조작선거입니다. 부정선거 조작선거의 그 데이터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지금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누구나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황적 증거들, 실제적인 증거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선거가 엄청나게 조작되어 있고 지금도 그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잘못된 실험 결과가 있는 논문이 제출됐을 때는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그 논문이 취소가 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는 더더욱이 절차법입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취소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잘못됐고 데이터 전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253개 선거구 모두 다 비례대표 선거 모두 다 재검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선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선관위, 법원, 검찰은 유불리를 떠나서 본연의 자세로 4.15 총선 관련 의혹 규명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국민들에게 납득한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여하거나 목격하신 관계자들은 미래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를 용감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4.15 총선 불복 국민 저항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은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겸을 공동대표이신 같은 주제에서 김성진 교수 먼저 하시고, 김성진 교수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저는 중앙선관위가 얽혀있는 국제적 부정선거 연루 사건을 소급 소환한다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유인물로 앞에 놔놨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것으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국제적 부정선거 연루 사건을 소급해서 소환하려고 합니다. 이미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국민들의 법상식으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까지 소급 과세하는 시대이니까 이런 사건은 마땅히 소급해서 정의의 심판대로 소환해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2013년 10월에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라고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가 창설되었고, 그 운영비는 대부분 중앙선관위의 예산 80여 원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인천 연수구에 본부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아시다시피 한국 내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나타운이 있기도 합니다. 명색은 세계적인데 한국 내에 출범 시에는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용희 사무총장이 당시 사무차장으로서 이 사무총장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그만둔 뒤에 계속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아오다가 협의회 정관을 개정해서 종신 총장의 길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희 사무총장이 2002년도에 전자개표기 도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용희 사무총장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사무총장이 된 후에 한국산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수출하는 미르스템이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라크 총선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 회사의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이 기구의 사무총장이 문제의 회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알선했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콩고와 이라크의 선거에 사용된 투개표 시스템이 유엔에서조차 거론되는 등 이른바 빗나간 선거 한류라는 부정선거 수출 게이트로 비화되자 급기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전임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1년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김용희 총장이 이에 앞서서 조만간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텐데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9월 27일에 김용희 사무총장을 수색 의뢰한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자녀 임기를 불과 2달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사퇴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 시대의 사태에 집권 세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수출 게이트가 있었던 2018년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은 문상부였습니다. 문상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있었으니까 2017년도의 대선 그리고 2018년도의 지방선거 이것을 모두가 문상부 상임위원 체제하에서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상부 상임위원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승진할 때 선거실장으로 있던 김용희가 사무차장으로 승진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고 그 사무총장을 겸임했으니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문상부 김용희 휘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것입니다. 이렇듯이 2017년 대선을 관장했던 문상부 김용희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부정선거 수출 게이트를 수사했으니까 김용희는 무혐의 처분되고 김태년은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김용희라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남편이 지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읍 출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겸원 공동대표실 이은혜 교수님의 자유발언을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도원 청년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되는 것을 그걸 감안하시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는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료가 곧 공공의료입니다. 맹장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으면 공공의료이고 세브란스에서 받으면 공공의료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건강보험의료를 하고 둘 다 비급여 진료를 하고 둘 다 식당을 운영하고 둘 다 주차장을 운영합니다. 똑같습니다. 공공의료란 공적 재정으로 제공하는 의료이지 설립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의료만 존재하고 민간 의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의료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건강보험의 이 유용성을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면서 공공병원을 늘리려고 한다랍니다. 이것은 똑같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려고 벌써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의사를 양성하는 기존의 40개 의과대학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서 보건의료 좌파들을 취업시키고 뒷구멍으로 자식들을 의사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그 자녀의 케이스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스스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수 증가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지만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의료의 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낮아서 가성비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인구 노령화로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해서 보험료 납입자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의 증가는 최소한으로 하고 의사, 의료기관, 간호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 의료비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의료비는 가격 곱하기 이용량입니다. 이제까지는 가격만 통제했습니다. 근데 이용량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료기관 이용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병상수도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이런데 지금 여기다가 의사를 더 뽑고 공공병원 만들고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더욱더 왜곡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10만 명이고 간호사는 20만 명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자가 전문가인데 전문가를 너무 억압하면은 지금 윤리를 버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의료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공공의료입니다. 그러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비를 증가하지 않게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급여 수가와 처참한 간호 수가를 현실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 되고 과잉 병상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를 신설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겠다는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은 채 그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권 세력과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지자체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비난만 하지 말고 자기들이 먼저 지역의료기관, 1차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경호가 하는 제3차 시국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경호의 핵심 가치인 자유, 정의, 진실 만세를 하겠습니다. 자유, 만세! 만세! 정의, 만세! 만세! 진실,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기대원 청년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촬영을 하나요? 예. 네, 여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